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연애 지도를 그려드리는 연애 코치랩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식을까 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 봐, 그래서 혼자가 될까 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정말 그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말, 사실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이라는 세상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드는 법, 그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세상에서 당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상대가 날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멋진 모습을 유지하는 거 분명 연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건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김태희 씨와 결혼한 B 씨도 어느 인터뷰에서 아내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냐는 질문에 밥 잘 먹을 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매일 보는 절세미녀의 얼굴도 결국에는 익숙한 풍경이 된다는 겁니다. 자극은 무뎌지기 마련이고 설렘은 안정감으로 변해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불안에 떨죠. 상대방의 연락이 조금만 뜸해져도,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내가 이제 매력이 없나? 내가 질렸나? 하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다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죠. 더 집착하거나 반대로 자존심을 부리면서 상대를 시험합니다. 둘 다 관계를 좀먹는 최악의 수라는 걸 알면서도요.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고요?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상대방의 무의식에 아주 정교하게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키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상대방의 자존감이라는 집에 나의 기둥을 박아 넣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는 날, 상대방은 당신이라는 집을 떠나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의도된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세상에서 아주 멋진 주인공, 해결사가 될 수 있는 작은 무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핫하다는 레스토랑을 예약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게 전부 영어로 되어 있고 예약 방식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실 저는 해외 생활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거 예약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1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막막한 문제에 부딪힌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오빠, 나 여기 너무 가고 싶은데 홈페이지가 다 영어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예약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좀 귀찮아하는 듯 했지만 사랑하는 제가 곤란에 처했다는 사실에 이내 내가 해결해줘야지 하는 영웅 심리가 발동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결국 예약을 성공해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와, 역시 오빠는 다르다. 나는 이거 1시간 붙잡고 있어도 못했을 거야. 진짜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남자친구는 고작 예약 하나를 대신해줬을 뿐인데 저의 폭풍 같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엄청난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무의식에는 이런 공식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여자친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멋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하구나. 이건 비단 남녀 관계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컴퓨터를 굉장히 잘 다루는 친구인데 일부러 남자친구 앞에서 컴퓨터가 고장 났다며 끙끙 앓는 소리를 합니다. 그럼 남자친구가 와서 한두 시간 낑낑대다가 결국 문제를 해결해주죠. 물론 제 친구는 그 해결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해결사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 순간 남자친구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겠죠. 이 의도된 무대의 포인트는 절대 상대방이 해결하기 벅찬 미션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못하는 분야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너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구걸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세상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게 될 기회를요.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욕구를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채워주는 공급원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공급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훨씬 더 깊고 내밀한 작업인데요. 자존감을 채워주는 걸 넘어서 이제 상대방의 영혼에 내 지분을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제 약점을 보여주라고요? 그러면 상대가 절 우습게 보거나 떠나가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내 약점을 드러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나를 상대로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고 내 곁에 평생 두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있습니다. 그냥 징징대면서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 네가 다 해결해줘라고 매달리는 건 최악의 방식입니다. 이건 의존이지 공유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떠나가게 만드는 지름길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내 상처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비밀의 공유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날 둘만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 나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강한 척하지만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직도 조금 두려워. 그런데 신기하게 너랑 있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내 앞에서는 그냥 온전한 나 자신이 되는 기분이야. 이런 얘기 정말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데 너한테는 왠지 말하고 싶었어.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첫째, 엄청난 특별함을 느낄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자기만이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에 큰 유대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둘째, 보호 본능이 자극됩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내가 보듬어주고 지켜줘야겠다는 일종의 부성애나 모성애 같은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고 끈끈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이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의 가장 연한 속살을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속살을 지킬 유일한 기사로 임명하는 거죠. 세상 어떤 기사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주군을 쉽게 배신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당신의 상처를 공유받음으로써 당신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연인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조용히 당신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강력한 기술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관계의 신이 되었는데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사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의존 관계를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섬세하고 위험한 기술이에요. 상대방의 자존감과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상대를 그저 내 곁에 묶어두기 위한 소유욕이나 집착으로 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그건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끔찍한 상처로 남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돕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거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이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의존성이 높은 사람에게 이 방법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아주 잔인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상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건강한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망가진 관계를 억지로 이어붙이거나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상대를 조종하는 칼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묶는 아주 굵은 밧줄을 만드는 법입니다. 칼은 상대를 베지만 밧줄은 함께 묶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만들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방법을 현명하게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에게도 그 사람의 세상을 지켜줘야 할 무거운 책임이 함께 주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조금은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더 예뻐지고 더 돈을 잘 버는 것과 같은 1차원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이죠. 정리하자면 첫째, 상대방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의도된 무대를 만들어 그의 자존감을 채워주세요. 둘째,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오직 그에게만 공유함으로써 그를 당신의 유일한 수호자로 만드세요.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당신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당신은 상대방의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 즉 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삶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무대를 하나쯤 구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컴퓨터 조립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복잡한 여행 계획을 함께 짜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의 작은 도움에 세상 가장 큰 칭찬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무대를 만드셨나요? 혹은 어떤 상처를 공유할 용기를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연애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어떻게 적용해보고 싶으신지, 혹은 이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랑이 안전하고 단단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연애코치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